자, 다섯 번째 소식은요. 바로 자유한국당의 오행시 이벤트 관련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이어서 오행시는 아니고요. 자, 앞서 자유한국당이요. 전당대회를 맞아서 자유한국당 오행시 공모전을 가졌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 전당대회의 흥행 그리고 좀 홍보를 해보자는 적극적이고 좋은 취지였는데 그 목적과는 달리요. 네티즌들의 비난, 조롱의 패러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오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까지요. 그 패러디 대열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패러디를 했는지 추미애 대표의 오행시, 자유한국당 오행시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요즘 자유한국당이 오행시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비난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경이나 인사청문회는 보이콧하면서 겨우 오행시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시 한 수 드리겠습니다. 자, 자유당 시절의 독선 정치, 유신 시절의 독재 정치, 한나라당 시절의 독기 정치, 국민은 고달픈 정치, 당장 끝내야 합니다. 자, 추미애 대표가 이 자유한국당 오행시로 허를 찌르듯이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또 곧장 오행시로, 육행시로 하다 그랬다고요. 네. 육행시. 누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떼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국민들이 불러도 귀 막고 보라고 애원해도 눈 감으며 어제도 오늘도 항시 그래왔듯이 민심을 왜곡하고 남 탓하면서 주장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야말로 당장 끝내야 한다. 글쎄요. 오늘 오후에 이렇게 오행시 모든 의원들이 지금 무슨 시인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정치가 이제 이 문학까지 겸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공당의 대표이고 특히나 이렇게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 제1야당이 어떤 전당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 이벤트에 굳이 저렇게 어떤 이제 조롱의 이 풍자시를 하는 것이 올바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국민적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금 상황은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고 추경 예산안 통과도 지금 그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될 책임이 집권 여당에게 있고 그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이 이 추미애 대표인데 이 제1야당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저렇게 뭐 물론 일부 국민의 뜻을 이렇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적절한 일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정인 차장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사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걸 거 아니에요.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근데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패러디, 조롱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 기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고 갑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이 처한 위상이 이 정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된 이상 이걸 쓴소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황고 탈퇴하자라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지를 다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듯이 지금 현재 당 지지율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지지도는 오늘 뭐 80%가 조금 떨어졌지만 국정운영 지지율이 80%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네티즌과 뭐 특히나 여론에 민감한 네티즌이나 젊은 층 사이에서는 자유한국당을 향한 저런 조롱과 무슨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기자들은 정말 하루빨리 여야가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오행시 공모전. 자, 이와 관련해서요,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 오행시를 지어달라. 아마 그거 찾아보면 90% 이상이 조롱하는 걸 겁니다. 그것은 SNS상의 활동은 우리는 저들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사이 전사를 못 키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오행시를 지어달라. 당에서 누가 그런 식으로 했나 본데 그 정도로 우리가 세상이 바뀌고 있는 데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생각을 하느냐. 저는 자아 비판인가요? 아니면은
나는 괜찮은데 지금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좀 우리 식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질타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홍 지사는 지금 이제 사이버상에서 워낙 이제 조롱의 글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이버상에서 활동하는 전사들을 많이 키웠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10분의 1도 못 키워서 그렇다. 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 오행시가 굉장히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활성화된 것은 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뭐 그 길러진 전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 때의 어떤 그 행태에 대해서 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이 오행시를 지어 그러면 내가 느꼈던 것을 한번 적어주겠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약간의 자발성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 지사의 저런 그 인식은 실제 이 국민들의 인식과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상은 제대로 짚었어요. 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못 따라가고 있다. 구태의연하다고 우리가 인식되고 있다. 그 인식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태의연한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전사를 못 키운 것을 한탄할 때가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리더를 현재 못 키운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는 제1야당으로서 언제 나오는 것이냐. 사실 7.3 전당대회를 바라보면서도 네. 많이들 좀 답답해하는 마음이 이번 오행시에도 많이 반영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러한 좀 현상 이 면에 본질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홍준표 전 대선 후보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최근에 당대표 지금 후보로 나섰잖아요. 네. 근데 이 당대표 자리를 두고 과거에 홍준표 전 후보가 했던 말과 요즘의 말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도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 흐름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선 이후에 당권을 노리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권 노리고 선거 치를 만큼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전대에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저는 당권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잡아봤기 때문에 저도 나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추하게 당권에 매달리고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지금 홍준표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이라도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대선에서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제가 부족해서 정권이 넘어가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후보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대선에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당이 새롭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판단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저렇게 말이 달라져도 굉장히 관대하게 용서가 되는 건가요? 누가 답을 저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은 말을 쏟아냈죠. 네. 다만 이제 집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패자가 됐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고 국민들은 요구하지 않죠. 네. 집권한 사람은 그것을 이제 지켜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끝나고 나서 당권 정도에 내가 관심이 있는 거 아니다. 나를 그렇게 보느냐. 나라를 살리러 나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최근에 보면 깜짝 놀란 게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사극을 많이 보고 오셨나 이 생각을 한 게 네. 친박들을 향해서 어딜 감히 뚫어진 입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을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돌아올 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대선 패배 이유는 본인이 부족했다. 당도 부족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세우고 나라를 이제 바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서겠다. 이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네. 불과 한 달여 사이에 180도 뒤바뀐 말. 네. 그래서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당심은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할 것인가. 3파전의 향방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이 홍 전 지사의 홍 전
대선 후보의 이 오락가락 행보에 하태경 의원이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들어보시죠. 홍 전 지사가 이제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보수가 혁신하고 제자리를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대표가 될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좀 혁신적이지는 않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태경 의원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전당대회 지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요? 어제는 또 홍준표 전 후보가 조용히 있었습니다. 별다른 막말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드릴게요. TV 토론을. 이상이고 그래도 TV 토론을 좀 하자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글쎄, 특별히 좀 TV 토론회를 하지 않는 이유나 이런 건 따로 있으신 건가요? 글쎄. 앞으로 선거 전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TV 토론 없다고 하셨으니까. 글쎄. 중앙일보에서 오늘 조소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한 말씀. 아니다. 대상이 아니라고요? 길직인 차장, 저게 기자들 보통 질문했는데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렇게 마지막에 한번 아픈 데를 훅 찌르잖아요. 참 현장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죠. 네. 평소에는 특히나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거침없이 말을 늘 그렇잖아요. 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지금 말을 아끼고 조심하네요. 조금 자기한테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죠. 지금 원유철 상대 후보가 TV 토론을 왜 안 하느냐 하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살짝 비껴나가고 있거든요. 네. 물론 존재감을 사실 지금 상당한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어쩌면 피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 그게 늘 1등 후보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네. 본인이 불리한 부분에서 저렇게 자꾸 말을 좀 또 평소에 안 그렇게 하시던 분이 또 저러니까 아까 현장에 있던 기자가 뭐 고소 얘기를 꺼내면서 한번 이렇게 그랬죠. 찌른 것 같네요. 한번 쓱 찔러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노련하다라는 평가를 정치권에서 받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질문에 답을 한마디를 하게 되면 네. 그 답한 내용에서부터 이제 다음 질문이 추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리한 상황에 자기가 놓이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이제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발언을 한 것은 누구냐면요. 실제로 유권자, 그러니까 네. 전당대회에서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뭔가를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런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그 후보로부터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 언론인들한테는 자신한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침묵하는 게 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민병두 의원이요. 이 홍준표 전 후보를 향해서 최근에 했었던 막말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비난을 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홍준표 씨는 어쨌든 그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 노출증. 저는 홍준표 씨의 그 정치적 성장판은 한 2004년, 5년 때 닥쳤다고 봐요. 그때 이제 국적법이랄지 아파트 방법 발의할 때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적 순수했다고. 네, 홍준표 하면은 버럭 뭐 이런 것도 떠오르는데 최근에 또 버럭하며 어울리는 의원이 생겼습니다. 민경욱 의원인데요. 민경욱 의원이 지금 난데없이 무슨 민간인 사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폭탄. 네. 민경욱 의원이 지금 문자 폭탄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뭐 이 민경욱 의원의 사진 한 컷만 봐도 네. 굉장히 이제 경노하는 눈이 동그래진 표정으로요. 네. 운영위에서 조국 민정수석 가지고 이제 싸울 때도 네. 운영위의 이 여야 의원들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싸우고 있을 때 어찌 보면은 거의 뭐 공격수처럼 나서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계속 화면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먼저 보고 이어갈까요?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발언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발언했기 때문에 누가 이사진에게 발언을 했어요? 당신 뭐하러 처리가 이건? 자 조용히 해서 늦게 와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발언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죠. 반말하지 마세요. 아니, 마세요. 먼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왜 반말했어? 딱 추가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누가 의사진행 발언이래? 아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늦게 들어가서 듣지도 못하고 누가 의사 발언을 해? 민경우 의원, 얘기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자, 저 장면 이후에 문자 폭탄을 받았는데 이런 모습을 국회에서 보였으니 저게 아무리 여야가 지금 팽팽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하더라도 고성, 탁자 내려치고 좀 뭐랄까요? 품격 없는 의원의 모습으로 비쳤겠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요즘에는 뭐 바로바로 문자 폭탄 날아오지 않습니까? 아마 민경욱 의원에게도 굉장히 많은 문자 항의들이 날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굉장히 많은 문자 항의 날아온 시민들에 대해서 민경욱 의원이 아마 하나하나 답신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기 보시죠. 자, 대단하십니다. 뭐 그 노력 또 이 지금 하나하나 이제 답들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민경욱 의원의 답을 보고 이게 역시 민간인 사찰하는 의원답네요. 하는 이런 답을 또 이제 시민이 내놓기도 하니까 그런 대목입니다. 저기 지금 보면은요. 저기 나오는데 쭉 이렇게 파란 글씨로 가려진 부분들이 이제 잘 안 보이는 저런 것들이 누가 보낸 거고요. 살짝 가려진 게 이름입니다. 민병욱 민 의원이 누가 이렇게 쭉 긴 글을 보내니까 거기다가 보낸 사람 이름을 딱 적어서 쓴 거예요.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보낸 사람은 나는 당신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내 핸드폰 번호만 보고 하면서 사찰 아니냐? 이러면서 그게 오늘 논란이 됐고요.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최근에 무슨 앱이 있어서요. 그 앱을 설치를 하면 그 앱이 자동적으로 서치를 해서 요즘 SNS상에 본인의 핸드폰이 알게 모르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카카오톡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렸을 경우에 이게 누구다라고 자동적으로 뜨게 해주는 그런 앱이 있답니다. 그 앱을 설치를 해서 보고 나서 민병욱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 이름을 알고 있어 라는 의미로 저걸 썼겠죠. 그랬더니 이제 화들짝 놀란 보낸 사람들이 사찰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문제가 오늘 좀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사찰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요. 민 의원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문자 폭탄이 오니까 그 대응하기 위해서 익명의 그림 뒤에 숨어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비방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경고의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앱 뭔지 한번 깔아봐야겠네요. 뭐 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군요. 이거는. 뭐 앱이 있으니까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다른 뭐 개인 정보를 그걸 통해서 개인 정보를 다 알아낸다 모를까 이름도 알아내는 거니까. 근데 저가 이제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참여 그리고 최근에 저런 행동을 뭐 문자 행동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발적인 의사 참여와 의사 전달은 권장할 만한 일이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좀 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자정이 넘어서 문자를 엄청 보내고요. 또 뭐 요즘에는 핸드폰 번호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정 넘어서 전화를 한 다음에 국회의원이 받으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새벽 2시에도 전화를 해서 하다 끊어버리고. 이 정도까지 가면 이것은 참여라고 하기보다는 폭력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럼 과도한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저분들의 진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위 소식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6위 소식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